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한 해 중 나들이 나가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와중에 전국은 억새가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했고요. 설악산 대청봉을 시작으로 전국이 차례차례 단풍으로 붉게 물들 예정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산림청, 웨더아이, K웨더에서는 단풍 절정 시기를 예측하는 기사를 내는데요. 실제로 기사에 나온 시기에 맞춰 단풍을 보러 산에 가보면 단풍이 다 져버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단풍 절정 시기를 맞추는 것이 그리 쉽진 않은데요. 저는 지난 2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전국 유수의 명산을 다니며 아름다운 단풍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좋았던 곳 8곳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제가 다녀온 날짜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아름다운 단풍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처럼 영상은 모두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들이고요. 자세한 코스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해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 순서는 제가 최근에 다녀온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뒤에도 멋진 곳들이 많으니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곳은 전북 고창에 위치한 선운산 단풍입니다. 선운산은 비록 336m의 높지 않은 산이지만 100대 명산에 포함될 만큼 볼 것이 한가득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곳은 선운사 앞 도솔천에서 도솔암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선운사 앞의 도솔천은 탄닌 성분으로 인해 검은 빛을 띠는 계곡물에 비친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 언제나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가득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고요. 도솔암 북은 마애불 옆에는 아름드리 단풍나무 3그루가 하늘을 단풍으로 뒤덮고 있어 가히 대한민국 최고의 단풍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주차장에서 도솔암까지 단풍만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지만 도솔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천마봉에서 보는 풍경도 놓치기에는 아까운 풍경이니 되도록이면 한번 들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100대 명산 인증을 위해서 수리봉을 들르는데요. 인증을 하지 않는 분들은 꼭 들르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21년 11월 7일에 다녀왔는데요. 딱 단풍이 절정인 시기였습니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1월 초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월악산입니다. 저는 2021년 10월 30일에 다녀왔는데요. 정상인 영봉에서 신륵사 방향을 내려다보는 곳과 마애봉에서 마애불 방향을 내려다보는 곳이 울긋불긋하게 물든 모습이 눈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애불에서 덕주사까지 이어지는 곳에 단풍이 아름답게 들어서 너무 즐겁게 다녀왔는데요. 월악산은 굳이 단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나 보덕암에서 하봉, 중봉을 지나 영봉까지 이어지는 보덕암 코스는 오르내림이 심하여 쉽지 않지만 충주호와 월악산의 암봉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더욱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영봉에서 덕주암으로 이어지는 코스인 덕주암 코스 역시 조망이 멋진 곳들이 많아 빼놓기 아까운 코스입니다. 이렇게 보덕암과 덕주사를 한 번에 다녀오면 차량 회수를 위해 택시 비용이 약 35,000원 정도 소요되니 본인 취향에 따라 코스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서울 도봉산의 만월암과 거북골 코스입니다. 단풍은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서쪽과 남쪽으로 내려가는데요. 2021년의 강원도 단풍은 유난히도 별로여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한 번에 날려버린 것이 도봉산과 북한산의 단풍이었는데요. 10월 26일에는 북한산 수문벽과 소기천 계곡, 10월 28일에는 도봉산 만월암과 거북골 코스에서 본 단풍은 서울의 단풍이 지방 단풍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던 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될 만큼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 다 멋진 단풍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았던 도봉산의 단풍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 만월암과 거북골은 등산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이름이 생소할 정도로 많이 찾지 않는 곳인데요. 하지만 이곳의 단풍은 정말 전국 유수의 단풍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만큼 황홀한 단풍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만월암 아래 부근부터 시작된 빨갛고 노란 단풍은 만월암의 가파른 계단을 따라 이어지고요. 포대 능선에 가까워질수록 도봉산 정상부 암봉들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북골로 하산하는 길에 만난 단풍 역시 불탄다는 표현이 걸맞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가기 힘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곳이고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북한산의 숨은 벽과 소귀천 계곡도 멋진 단풍을 볼 수 있으니 같이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전북 순창에 위치한 강천산 단풍입니다. 강천산은 1981년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국립공원에 지정될 정도로 예전부터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였습니다. 강천산은 언제 가도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가을 단풍철입니다. 주차장에서부터 병풍바위, 현수교, 강천사, 구장군 폭포까지 이어지는 계곡 양옆으로 자라있는 애기 단풍의 모습은 환상적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등산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차장에서 구장군 폭포까지 왕복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경사가 없는 완만한 길로 편도 약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천산 왕자봉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는 현수교에서 왕자봉으로 바로 올랐지만 동선을 볼 때 강천 제2호수를 지나 형제봉을 지나 왕자봉으로 오르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비해 정상부 능선은 크게 볼 것이 없으며 경사가 가팔라 구장군 콕콕까지만 왕복하는 걸 추천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 11월 4일에 다녀왔는데요. 단풍이 최절정인 시기여서 너무도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대한민국 단풍 1번지 전북 정음의 내장산입니다. 내장산은 우리나라에서 단풍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단풍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유명세에 걸맞게 환상적인 단풍을 보여줍니다. 내장산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구간은 내장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내장사까지 이어지는 구간인데요. 도로 양옆으로 단풍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양옆의 단풍나무가 도로 위에서 만나 단풍 터널을 만드는 모습은 가히 절경이라 할 만합니다. 단풍만 위해서라면 굳이 등산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내장사까지만 왕복하거나 조금 아쉬우면 케이블카 옆에 있는 전망대까지만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등산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상인 신선봉까지 오르는데요. 인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신선봉 반대편인 설해봉과 불출봉 방향이 더 풍경이 좋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설명해드린 강천산과 엮어서 같은 날인 2020년 11월 4일에 다녀왔는데요. 내장산은 아름다운 단풍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지만 그만큼 단풍 시즌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말은 주차에만 수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평일, 그것도 이른 시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북 청송에 위치한 주황산입니다. 주황산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단풍 코스로 2016년부터 2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다녀온 것이 2020년 11월 1일인데요. 당시 절정이 살짝 지난 단풍을 볼 수 있었지만 후리매기와 주황굴 부근에서 본 단풍은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었고요. 특히나 감해봉에서 바라보는 절골 방향의 울긋불긋한 단풍은 잊을 수가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주황산 단풍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전사 방향에서 용추폭포나 용연폭포까지만 왕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추폭포 부근이 주황산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렇게만 다녀와도 충분히 좋은데요. 꼭 추천드리는 것은 잘 정비되어 있는 길인 큰 길로 왕복하는 것보단 자하교에서 오른쪽으로 틀어 주황암과 망월대 쪽을 꼭 들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똑같이 용추폭포로 통하는 길이지만 사람이 훨씬 더 적고 단풍도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전사에서 주봉으로 오른 뒤 후리매기, 용연폭포, 용추폭포를 거쳐 다시 대전사로 돌아오는 코스를 많이 다니십니다.
체력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대전사 방향이 아니라 절골분소 방향에서 이른 아침 주산지 물안개를 본 후 절골과 감해봉을 거쳐 후리매기로 내려오면 주황산의 여러 가지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어 추천하는 코스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단풍, 계곡, 폭포, 호수, 억새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포천의 명성산입니다. 저는 2020년 10월 22일에 억새를 보러 다녀왔는데요. 억새도 좋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너무도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명성산은 보통 억새가 시작되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억새를 보기 위해 많이들 방문하시는데요. 10월 22일경에 가시면 단풍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등산을 안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통 산정호수 주차장에서 억새 군락지가 위치한 팔각정까지만 왕복하시는데요. 올라가는 길에 비선폭포, 등룡폭포 등 계곡을 따라 올라가고요. 이 길에서 멋진 단풍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체력이 있으시다면 단순 왕복하는 것보단 조금 가파르지만 초입에서 왼쪽으로 빠져 책바위를 통해 팔각정으로 가서 계곡길로 내려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책바위 부근에서 명성산의 멋진 암릉을 볼 수 있을 뿐더러 산정호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명성산 정상까지 왕복하는 것도 좋은데요. 팔각정에서 삼각봉을 지나 명성산까지는 그리 힘들지 않은 능선으로 양옆이 탁 트여 있어 풍경을 즐기며 다녀올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산이라 할 수 있는 설악산. 설악산에서도 단풍이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구곡담 계곡입니다.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은 9월 말이면 이미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요. 단풍은 조금씩 내려와 아래쪽은 10월 20일이 넘어서까지도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2020년 10월 13일에 다녀왔는데요. 봉정암이 위치한 해발 1200m 부근에서 1000m 정도까지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설악산 특유의 커다란 암봉, 굽이굽이 흐르는 계곡과 폭포가 단풍과 어우러져 마치 신선이 살 것 같은 절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설악산은 그 이름에 걸맞게 쉽지 않은 곳이지만 꼭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봉정암 사리탑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설악산 제1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구곡담 계곡 코스는 등산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만만하지 않은데요. 백담사에서 시작하면 정상인 대청봉까지는 무려 편도 13km, 약 6시간이 소요되고요. 봉정암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편도 10.6km, 약 4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쉽지 않은 곳이니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체력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10월 20일경에 방문하여 쌍용폭포 정도까지만 보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설악산은 이외에도 천불동 계곡, 주전골 등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난 2년간 다녀온 단풍 중 가장 좋았던 곳만 뽑아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외에도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곳이 많은데요. 전 올해도 단풍철에 부지런히 좋은 곳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설악산 천불동 계곡과 구곡담 계곡, 오대산 선제길, 변산, 주황산, 백암산 내장산 종주, 지리산 피약골 계곡과 뱀사골 계곡 등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